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연구의 산실인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 원장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담 진행자인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이영환입니다. 2011년 11월 21일이죠. 지난 꼭 10년 전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IBS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국 기초과학연구의 중심을 IBS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이루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대 원장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IBS가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년 동안 그 IBS가 세계적인 과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지 현직 원장이신 노도영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S가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느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의 기초과학연구소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이고,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막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어린아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10년 동안에 국제적으로는 이 라이징 스타, 기초과학의 라이징 스타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저희가 새로운 발견도 좀 이루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는 10년 후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내의 연구기관의 어떤 플래그십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이제 세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왔던 리켄이나 혹은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하고 같은 반열에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하는 게 앞으로 10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 IBS를 출범시킬 때 초대 원장이었던 오세정 원장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대 원장을 하셨던 김두철 원장님께서 각각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작할 때가 10년 전이죠. 이제 그때 사회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응용과학은 많이 했는데, 이제 기초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합의는 대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초과학을 하는데, 이 많은 연구자들한테 기본 연구 나눠주는 게 필요하냐,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하는 그 방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우수한 과학자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좀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자, 그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IBS 이제 두 번째 의견을 이제 따른 거죠.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는 거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 개인 연구비가 2조 원 이렇게 넘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인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또 대학인 연구자들은 왜 부족한데 이렇게 몇 년 단위 몰아주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목표를 세웠던 거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세수가 좋았기 때문에 R&D가 계속 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연구재단의 연구비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 새로 생기는 그 R&D 자금에서만 쓴다, 그런 원칙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가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연구재단 연구비를 건드리진 않는다, 요거는 엑스트라 많이 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확실히 했고요. 그건 사실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연구자들이 볼 때는 그렇더라도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는 그런 이제 좀 저항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이제 합리화했냐면, 사실 그 키스트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 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연구소를 세운다는 게 이제 미국의 원래 아이디어였고, 우리가 이 최영섭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게 벡텔 같은 그런 좀 응용과학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최영석 장관님의 그 회고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게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응용과학을 해서 좀 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그러고 다녔냐면,
우리가 그때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100억을 주느니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기초과학을 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달라는 얘기 말씀해드렸고요. 이대 원장님께서 그러면은 그 좀 내부적으로 IBS는 그 전에 다른 정부 연구기관과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4대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성, 뭐 창의성, 수월성, 그다음에 개방성, 뭐 이제 그런 걸 어떤 그 기관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다 굉장히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원장을 하는 내내 이제 그런 기준을 했는데 다른 이제 출연 연구소고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율성 같은 걸 생각하면은 우리 단장한테 모든 이제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연구원, 그러니까 포닥도 되고 이제 조금 시니어 리서처도 되고 연구원을 자기가 이제 그 공고해서 데려오면은 봉급도 그 사람이 정하고 평가도 그 사람이 합니다. 굉장히 그게 다른 연구소 조직이라면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뭐 한다. 또 그다음에 이제 수월성은 이제 결국 우리가 좋은 연구소가 되려면은 우수한 연구자가 모여 있는 거가 되지. 조금 뭐 세컨 레이트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였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뭐 정말 투자한 필요가 안 생기는 거니까 정말 그 세계 톱, 그러니까 뭐 PhD 막 하면서 진짜 잘한다. 이제 이런 애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 이제 개방성은 이제 그 기관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연구하고 나가고 이런 것이 그 과학 발전의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출연연 하면은 출연연 직원 되면 정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BS는 정규직을 굉장히 극소수로만 유지를 하고 전부 리서치 펠로우, 연구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체제를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철학을 유지하면서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그 뛰어난 외국인 연구자들을 단장으로 모실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또 비판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돼야 되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뭐 한국의 과학자가 외국의 좋은 연구소에 초빙되어 가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뭐 꼭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가서 모을 수 있으면 거기서 그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행정도 영어로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행정 직원들도 영어를 하는 사람 많이 뽑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볼 때는 이런 거죠. 이 기초과학을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기초과학이 있고 커다란 규모의 사업단이 필요한 기초과학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게 사업단이 필요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기후사업단. 이거는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다크 매터 이런 거 한다는 그 암흑물질 연구한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큰 조직과 이 사람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토픽은 정해놓고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한국 사람이 있느냐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될 텐데 없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했고 또 외국에 열어야만 외국에서 볼 때도 이게 굉장히 국제적 연구기관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국제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평가단에도 외국 사람들 반 이상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초기에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 발전시키는 성장기가 아닐까요? 김두철 원장님이 재임하실 때 IBS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뭐 아니면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때는 아직 보는 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서 그 단장을 뭐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8년에 본원으로 이사 간 다음에 더 이제 제대로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마쳤고
뭐 공동연구단장 제도도 이제 그 몇 케이스 했고 연구비의 뭐 이 탄력적 운영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 연구단은 뭐 많이 주고 조금 드는 데는 조금 주고 이제 근데 그거를 제가 가서 이제 기획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분야 제일 이제 국내에서 그 존경받는 이제 학자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한 거예요. 이제 블록 그랜트를 받아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군소리가 없죠. 지금 현재 연구단 중에서 IBS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연구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빈내리 단장이 이끄는 연구단이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을 하실 때 10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연구자도 뽑고 연구 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데 이런 연구를 할 때 이제 RNA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RNA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시설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뭐 RNA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된 전문가도 이렇게 인력을 꾸며서 사람 풀하고 연구 인프라를 갖춰 놨었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될지 뭐가 모르지만 이걸 갖춰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게 이제 IBS가 원래 생각했던 거거든요. 연구자가 어떤 자기가 하는 필드에 충분한 연구 인프라하고 사람을 갖추고 연구를 해라. 이게 어떤 연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레디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연구단은 이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 한 달 안에 바이러스의 이 염색체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의 투자의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전혀 하지 못했던 일을 IBS를 통해서 한 게 무엇이 있을까? 자연의 가장 원초적인 입자의 근원이나 우주의 탄생들을 연구하는 실험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큰 연구소에 한 팀으로 들어가서 저희 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뭐 디텍터 납땜을 하면서 이제 이런 파트가 되는 이론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를 혹은 그 입자를 뭐 가속기에서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런 입자를 측정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년간의 투자로 이제는 그 지하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이 됐고요. 대학의 개인 연구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연구거든요. 앞으로 10년 뒤 IBS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될 때는 이게 국가의 기초과학 연구소로 플래그십 인스티튜트로 국가 내에서 자리 잡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IBS 하면 한국의 IBS는 일본의 리켄하고 비슷한 거고 뭐 독일의 막스 플랑크하고 비슷한 거다. 단지 한국이 뭐 인구가 좀 적으니까 좀 더 적은 규모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인정받는 연구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단 또 연구 조직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생겨서 그 운영이 돼야 될 또 시대 흐름이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연구를 위한 연구단도 많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한 10년 후가 되면은 한국의 기초과학이다 그러면 IBS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제 그 질문이 이제 계속 벤치마킹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리켄이냐 막스 플랑크냐 뭐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BTS니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게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볼 때는 기초 연구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따라만 가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아까 RNA 뭐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뭐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 쓰이더라 결국은 이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당장의 효용성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꼭 요구하지 않은데 기초과학이란 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암흑물질 이런 걸 사실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기초과학 연구소, 그 IBS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만약 외부에서 왜 우리가 기초과학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그 기관의 비전이 이렇게 새로운 발견으로 뭐 인류와 사회를 위한다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초과학을 하는 거는 새로운 발견, 지식을 이제 인류의 지식 창고에 애드하는 역할인데 이게 외국 예를 들으면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뭐 몇십 년 전에 리튬아이온 배터리 그때는 그거를 보다는 그냥 건전지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 연구를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뭐 전기 자동차 생기 이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전기 자동차가 되고 그래서 기초 연구로 인해서 인류가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그샘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얘기하고요. 또 저희가 연구하는 거를 세 가지 캐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우주, 물질, 생명의 근원적인 지식을 연구한다. 그래서 우주 아주 먼 곳에서 뭐가 날라온 거에 대한 거는 인류의 기본적인 호기심이고 거기에 국민이 세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예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 전체의 동의는 사실 저희 IBS가 하는 연구에 대한 동의는 저는 동료 연구자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지식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명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아직은 없지만 외국에 있는 많은 기초과학으로 인한 인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나라가 됐다는 식으로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학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이제 과학계 오래 있던 사람은 이 경제 발전을 위한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 조항 중에 들어가 있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 기술 발전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꼭 연결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ODA나 이렇게 해가지고 원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다 그러면 그 선진국, 그러니까 인류의 그 지식 그 창고에 우리가 넣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훨씬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IBS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노벨상 연구가 기사를 쓰다 보면은 한 30년 전에 그렇게 젊을 때 연구가 이제 나중에 수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 IBS는 한 10년밖에 안 된 아직 뭐 청소년기라고나 해야 될까요? 물론 아까 오세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르게 본다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인류가 당면한 문제 혹은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 지식을 더하는 그것도 하나의 국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원장님께서 IBS 10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비전대로 성과가 나서 10년 뒤에는 구체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